자, 이제 디자인이 끝난 화면이고요. 디자인이 끝난 화면이고, 여러분들 이제 보통 내가 여러분들 강의실에서 강의할 때, 가끔 이제 수시 시험을 보면은요, 이런 프로그램을, 이런 앱을 만들어라 라고 시험을 보면, 그 이제 디자인 점수를 50점, 그리고 이제 코딩 점수 50점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면, 어, 거의 50점은 누구나 다 맞아요. 디자인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디자인은 굉장히 직관적이잖아요. 아, 여기 유저 인터페이스에 있는 요소들을 이렇게 가져다가 배치시키고 속성들을 조정해 주는 과정이니까 그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뭐 프로그램을 잘하든 못하든 디자인까지는 누구나 다 하는데 실제 코딩하는 게 이제 그 우리가 몰랐던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코딩하는 데에서 많이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디자인하는 거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했지만 쉽게 아마 할 수 있었을 거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내가 이 컴포넌트들의 이름을 이렇게 바꿨다. 이 컴포넌트들의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 내가 코딩할 때 혼란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컴포넌트들의 이름을 사용자가 의미를 갖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좋은 프로그램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버튼이 하나 있는데 그 버튼은 무슨 버튼이냐면 계산하는 버튼이야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렇죠? 얘는 BMI가 써지는 레이블이야. 얘는 하이트, 키가 들어가는 텍스트야. 이런 식으로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은 그 잉글리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잉글리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한국어도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뭐 독일어,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한국어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이 화면을 볼 수도 있어요. 한국어로 보면 예를 들면 여기 버튼, 체크박스 이런 것들이 싹 바뀌어요.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다 바뀌어요. 그래서 버튼, 체크박스 이런 식으로 다 바뀌고 컴포넌트 속성 이런 식으로 다 바뀝니다. 여기에 있는 속성들의 이름도 다 한글화가 되어 있어요. 한글화가 되어 있는데 내가 이제 굳이 영어를 쓰는 이유는 이 프로그램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짜는 거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이 좀 복잡해지고 그러면 이 커뮤니티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 개발자 커뮤니티를 활용하게 되는데 그 개발자 커뮤니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글로 된 그 블록에 가도 여기 제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짓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글 버전으로 이렇게 앱을 만들면 이 앱을 내가 뭔가 수정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하고 커뮤니티에 데이터를 올릴 때 한글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특별히 이게 어려운 영어들이 아니니까 그냥 뭐라 그럴까 영어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이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한국어로 쓰지 말고 그냥 영어로 쓰는 게 프로그램 개발할 때는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선택인데 나는 한글로 쓰는 게 편해. 이런 사람은 한글로 써도 되고 그래 나는 뭐 특별히 어려운 말 아닌데 뭐 스크린 원 뭐 이런 것들 버튼 이런 것들이 특별히 어렵지 않으니까 나는 그냥 영어로 쓸래 그러면 영어로 쓰는 게 더 좋겠다. 그게 더 범용적이다. 이 프로그램의 세계에서는
뭐 사실은 프로그램의 세계만 그런가요? 이 지금 전 지구가 다 영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뭐 영국 사람이 쓰는 말이 아니고 지구 사람이 쓰는 말이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영어에 대한 거부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작성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지금 BMI 계산기에 코딩을 할 차례예요. 우리 디자인하고 속성까지 다 바꿔놨기 때문에 이제는 코딩을 해야 되는데 어떤 동작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디자인 창에서. 이제 사람이 이 앱을 실행시키면 여기에 이제 키 체중이라고 입력하는 란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사람이 이제 거기다 숫자를 넣을 거고 BMI 버튼 계산 요 버튼을 누르면 비로소 그때 계산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계산한 다음에 결과값을 여기에다 뿌려주는 거다 라는 그 알고리즘이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으로 넘어가죠. 블록으로 넘어가면 처음에 아무 창도 없는데, 그죠? 아무 게 없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짤까? 자,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떻게 짤까? 자, 버튼이 눌리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은 버튼이 눌릴 때 시작이 되지, 가만히 있으면, 아니면 거기에다 숫자를 입력한다고 해도 뭐 특별히 뭐 동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버튼이 눌릴 때 비로소 이 계산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이 프로그램의 시작은 버튼이 눌렸을 때입니다. 어떤 버튼입니까? 아까 내가 5개의 이름을 다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btn calc가 클릭됐을 때 비로소 프로그램이 시작이 된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버튼이 클릭이 되면 뭘 해야지 되냐면 키와 체중을 가지고 와야지 됩니다. 그렇죠? 키와 체중을 가져와야지 되는데 키는 어디에 있습니까? 텍스트 하이트라는 이 컴포넌트에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눈에 보이는 요소죠. 그러니까 그게 이 디자인 창에서 잠깐 돌아가서 보면 요 텍스트 박스에 있는 어떤 요소냐면 텍스트 요소예요. 텍스트 요소. 거기에 내가 숫자를 쓰면 그 숫자가 요 텍스트라는 속성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텍스트 요소를 가지고 와서 쓰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컴포넌트에 있는 속성이 우리가 원하는 값이다. 이걸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btn calc가 클릭이 되면 텍스트 h에 있는 텍스트 속성을 가져오는 거죠.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속성을 가져오는 거니까 이거고요. 바꿔주는 거는 set이에요. 가져오는 건 그냥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할까요? 이 값을 그냥 계속 사용을 해도 되지만 이 값을 아까 처음에 공부했었던 변수에다가 집어넣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럼 변수 이름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 값을 넣어주고 계산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변수는 어디에 있냐면 이 variable이라는 서랍 안에 있어요. variable이라는 서랍에 클릭을 해보면 요게 글로벌 변수고 요게 로컬 변수예요. 자, 우리는 글로벌 변수, 로컬 변수 구분하지 말고 당분간은 글로벌 변수 하나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변수 쓰는 게 더 편해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프로그램이 복잡해지면 로컬 변수가 더 편한데 지금은 프로그램이 복잡하지 않으니까 굳이 뭐라 그럴까요? 로컬 변수 안 쓰고 글로벌 변수만 써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initialize global이라는 걸 이렇게 하나 갖다 놓고요. 갖다 놓고 얘는 initialize global name이라고 되어 있는데 name을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바꿔요. 자, h라고 바꿉시다. h는 키를 의미하는 height의 약자로 h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처음 값은 0입니다. 처음에는 0이라고 하고, 자, 얘를 컨트롤 CV 해서 이번에는 W라고 하고요. 얘는 체중입니다. 체중도 0으로 세팅을 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이 눌리면 여기에 있는 값을 가져와야 되죠. 가져와야 되니까 텍스트 h.텍스트를 h에다가 집어넣어 줘야지 돼요. 그래서 h라는 곳에 조금만 크게 하고 볼게요. 자, h라는 곳에 커서를 이렇게 가져다 대면 set하고 get이 나오죠. 얘는 값을 h라는 변수 값을 가져와서 쓰는 거고, 얘는 h라는 변수 값을 새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어떤 값으로 세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와서 텍스트 하이트에 있는 텍스트 속성으로 바꿔주면 내가 입력한 그 값이 h라는 변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요거 이해하겠습니까? 자, 변수를 하나 지정을 해놓고 그 변수를 어떤 특정한 값으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어떤 거냐면 h라는 텍스트 상자에 있는 텍스트 속성으로 세팅해 준다. 그럼 내가 만약에 150cm, 150이라고 썼으면 150이라는 값이 h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죠. 자, 얘를 카피해서 똑같이 w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w도 텍스트 w에 있는 값을 가져오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이제 디자인하고 코딩이 서로 연결이 되죠. 디자인에 있었던 요소들과 이 코드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이 서로 이렇게 값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버튼이 btn calc가 클릭이 되면 h 값과 w 값을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h가 지금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키는 BMI 계산해서 키는 미터 단위예요. 그 계산식이. 그런데 우리는 입력을 아까 센티미터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센티미터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얘를 하나 더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h 값이 지금 사람이 입력한 내가 150이라는 값인데, 얘를 h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0으로 나누어 줘야지 된다. 그래야 1.5라는 값이 되는 거죠. 미터 단위가 되는 거죠. 얘가 미터 단위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여기에 보면 여기에 이제 add comment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요 블록마다 다 있는데 add comment 하면 코멘트를 여기다 달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내가 단위를 미터로 바꾸기 위해 100으로 나누어 준다. 이렇게 써줍시다. 자, 이렇게 써주면 나중에 내가 여기에서 h를 가져오고 w를 가져왔는데 내가 왜 얘를 100으로 나누지? 하는 의심이 생겼을 때 얘를 보면 미터를 미터 단위로 바꾸기 위해서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요거는 실제 프로그램의 동작에는 관여하지 않고 이 프로그램을 짠 사람에게 힌트를 주는 그런 코멘트라고 합니다. 이걸 코멘트라고 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코멘트라고 되어 있죠. 아까는 add 코멘트, 지금은 remove 코멘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어떻게 합니까? 100으로 나누어야지 돼요. 어떤 값을 100으로 나눕니까? 지금 현재 h라는 값을 100으로 나누어서 그 나누어진 1.7 170이라면 1.7이라는 값을 h에 다시 집어넣으면 되죠. 자,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프로그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h를 어떤 값으로 세팅하냐면 지금 현재 h 값을 100으로 나누고 걔를 새로운 h에다가 집어넣어, 이런 뜻이에요. 자, 나누어야 되니까 매스에 있을 것 같아요. 매스에 가서 나누기를 가져옵니다. 나누기가 슬래시예요. 얘를 가져와서 뭐를 현재 h값은 개수로 가져온다 그랬죠. 개수로 가져오고 얘를 100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현재 h값을 100으로 나눈 값을 h에다가 집어넣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h는 소수점으로 미터 단위의 값을 갖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요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변수 사용할 때, 이 오른쪽에 get을 가져오면 지금 현재 있는 값을 가져오는 거고, 요 값으로 바꿔주면 이제 새로운 값은 h로 바뀌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계산을 하려니까 계산한 결과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BMI 값을 계산할 텐데 계산할 결과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글로벌 변수 하나를 더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글로벌 변수 하나를 더 만들어서 BMI라고 하고요. 자, BMI 값은 0으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여기에다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셋해서 BMI 값을 이제 세팅을 해주는데 어떻게 세팅합니까? BMI 값을 세팅하는 방법은 BMI는 키 나누기 체중의 제곱이니까 매스 블록으로 가야겠네요. 매스 블록으로 가서 나누기를 가져오고, 나누기의 요 앞에는 키니까 키는 H잖아요. 요 H 미터 단위의 H를 이렇게 가져오고, 아니다, 체중 나누기죠. 체중, 미안합니다. 체중이 크면 BMI 값이 크니까 체중 나누기입니다. 그러니까 W 값을 가져오고 걔를 키의 제곱으로 나눠줘야 돼요. 키의 제곱이니까 뭐예요? 키 곱하기 키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는 곱하기를 가져다 쓰면 되겠습니다. 곱하기를 가져다 쓰고 여기에 키를 2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처음에 버튼이 눌리면 내가 그 사용자가 텍스트 상자에 쓴 숫자를 가지고 와서 H에 놓고 또 가지고 와서 W에 놓고 그 다음에 키 값은 미터 단위여야 하니까 100으로 나누어서 바꿔주고 그 다음에 BMI는 체중 나누기 키의 제곱으로 계산을 해준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BMI 계산이 끝난 거예요. 굉장히 쉽죠? BMI 계산 벌써 끝났어요. 그럼 이제 BMI 계산 끝난 거를 잠깐 디자인 창으로 가보면 여기에 당신의 BMI는 이라고 써있는 요 레이블이 LBL BMI잖아요. 여기에 결과를 써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LBL BMI를 가져와서 BMI에 있는 여러 속성들 중에서 텍스트 속성을 바꿔줄 거예요. 바꿔주는데 뭐라고 바꿔줄 거냐? 당신의 BMI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BMI는 이라는 거를 여기다 써줘야지 되니까 텍스트에다가 이렇게 해서 안녕하세요 쓰듯이 당신의 는 이라고 썼어요. 빈칸까지 뒤에 빈칸 하나 썼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이제 이 BMI 값 계산한 값을 여기다 써줘야 되잖아요. 여기 쓰려고 그러니까 칸이 없어. 끼울 수 있는 홈이 없어요. 그랬을 때 텍스트에 있는 join이라는 걸 가져다 씁니다. join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합쳐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당신의 BMI는 빈칸까지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뭘 써요? 실제 BMI 값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BMI 값을 get 해서 여기다 가져오면 당신의 BMI는 얼마 이렇게 이제 계산된 결과 값이 여기 써지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당신의 BMI는 얼마입니다 라고 써주려면 여기 또 한 칸이 이 구멍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없죠. 얘를 누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블록 중에 이런 기어 표시가 있는 블록은 누르면 이렇게 하나를 수정할 수 있어요. 스트링을 이렇게 가져다 끼워 놓으면 한 칸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텍스트에 있는 얘를 끼워 놓고 얼마 하고 한 칸 띄고 입니다 라고 써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BMI는 숫자, 여기서 계산한 숫자가 들어오고 입니다 라고 써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아마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거 굉장히 재밌고 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야 이거 벌써 헷갈리기 시작하네 어렵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고
하지만 최후의 승자는 열심히 공부하면 다 잘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다음에 다시 디자인으로 가서 보면 여기에 키하고 체중을 넣고 버튼을 눌렀더니 당신의 BMI는 이라는 레이블이 바뀌었어요. 당신의 BMI는 뭐 25.7입니다 라고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요 밑에 레이블이 하나 있었잖아요. 레이블 리절트. 여기 조그만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요 레이블 리절트가 있는데 얘가 판정을 해줄 거예요. 뭘 판정합니까? 비만이냐 아니냐 이걸 판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여기서 만드는데, 자, 이때 우리가 if문을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BMI 값이 얼마 이상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컨트롤에 가서 if then 있고 if then else가 있는데 if then else를 가져오겠습니다. if then else. 자, 이렇게 생겼어요. if는 만약 어떠면 어떻고,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써봅시다. BMI가 파워포인트 좀 봐야겠네. 컨닝을 좀 해야겠네요. 자, BMI 파워포인트 여기 있죠. 여기 가서 요걸 가져가지고 요걸 봐야겠네요. 20보다 작으면 저체중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if BMI가 우리가 계산한 값은 BMI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BMI 값이 20보다 작으면 이라는 게 요 if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작은 어떤 숫자가 작다 크다라는 비교하는 블록은 이 서랍 중에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이것도 숫자를 계산하는 거니까 매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에 가서 작다 크다라는 건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가져다가 이렇게 놓고요. 여기 화살표가 있죠. 여기 기하 표시가 있는 거 사용하는 방법 공부했었는데 여기 화살표가 있는 걸 누르면 이렇게 그 둘 수 사이의 크기 관계를 비교해 주는 그러한 블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20보다 작으면이니까 요거죠. 작거나 같으면 요거고, 작으면 이렇게 쓰고요. 뭐가? BMI가. BMI 여기 있죠. 얘를 가져옵시다. 얘를 가져다가 BMI가 얼마보다 작으면 20보다 작으면 숫자는 매스 서랍에 있어요. 여기에다가 20이라고 바꾸고요. 만약에 BMI가 2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 저체중입니다. 그렇죠? 저체중입니다라고 써야 돼. 그래서 어디에다 써? LBL 리절트에 쓰는 거죠. 그래서 LBL 리절트를 누르고 리절트 속성 중에 텍스트 속성으로 가서 얘를 바꿔주는 거니까 set을 합니다. 얘는 값을 가져오는 거고 얘는 바꿔주는 거니까 set을 하는 겁니다. set 뭐라고 합니까? LBL 리절트의 텍스트를 저체중입니다 라고 바꿔야겠네요. 그래서 텍스트의 맨 위에 있는 따옴표를 가져와서 저체중입니다 라고 써줍니다. 그러면 이제 당신의 BMI는 얼마이고 저체중입니다 라고 써지게 되는 거죠. 이야, 진짜 이 블록들이 막 쌓이고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엄청 쌓이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이 앱 프로그램 배운 지 얼마나 됐어요? 일주일 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블록들을 쌓아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생각하면서 쌓아야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20보다는 크지만 25보다 작으면 정상 체중이라고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교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뭐하고 비교해야 되냐면 25하고 비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else if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자, 그럼 else if 블록이 나왔고 얘를 카피해서
이번에는 25보다 작으면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만약에 if 글로벌 BMI 값이 BMI라는 글로벌 변수의 값이 우리가 계산을 요 위에서 했는데 그 값이 20보다 작으면 저체중입니다 라고 써. 그렇죠? set해 이런 뜻이고, 그렇지 않고 else if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글로벌 BMI의 값이 25보다 작으면, 그럼 얘보다는 큰 거 아니에요. 얘보다 작았으면 일로 들어왔을 테니까. 그렇지 않고니까 얘보다는 크고라는 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5보다 작으면 얘를 카피해서 이번에는 정상 체중입니다 라고 써줍니다. 알겠죠? 정상 체중입니다. 그 다음에 또 else if를 하나 가져와야겠네요. 비교해야 될 게 또 있으니까 else if를 또 하나 가져다 놓고, 이번에 또 얘를 가져옵니다. 요 if 블록을 이걸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마 30일 거예요. 30보다 작으면 경도 비만입니다. 얘를 30으로 바꿔놓고 요 레이블을 카피해 와서 경도 비만입니다 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40보다 작은 걸 또 비교해야겠네요. 그러니까 else if를 하나 더 가져와야 되겠어요. else if를 하나 더 가져와서 요거를 if 블록을 카피해 와서 이제 단위가 40입니다. 40보다 작으면, 그 얘기는 뭐냐면 30보다 작으면 이 앞에 어딘가에 들어가겠죠. 어딘가에서 걸러질 거고, 그렇지도 않고라면 30보다도 큰 거예요. 그런데 40보다 작으면 이거는 비만입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는 else가 있어요. 자, 여기 조건에 보면 40보다 작으면 비만인데 그것보다도 더 크면 고도 비만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조건이 아니면 else가 되는 거죠. else이면 이거는 고도 비만이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if 블록이 끝났습니다. if 블록이 굉장히 길어졌죠? if 블록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BMI는 여기서 계산을 해놨어요. 계산을 해놓고 그 BMI의 값이 20보다 작으면 저체중입니다. 그렇지 않고 25보다 작으면 정상 체중입니다. 그렇지도 않고 30보다 작으면 경도 비만입니다. 그렇지도 않고 40보다 작으면 비만입니다. 그렇지도 않다면 이제 더 이상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비교에서 걸러지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고도 비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이 완성이 됐을 것 같아요. 테스트를 해봐야 되죠. 테스트를 해봐야 완성이 됐는지 아니면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에러가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자, 빌드해서 테스트 하겠습니다. 빌드 save apk 해가지고 빌드를 해볼게요. 글쎄 여러분 어때요? 나는 지금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해하지 못할까봐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속도가 빠르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달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거는 이걸 배우고 나서 뭔가 다른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그 프로그램을 짜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가 잘 안 된다. 이런 경우에 나한테 질문을 해주면 너무 좋죠. 자,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내가 지금 전화가 오고 있네. 자, 잠깐 멈춘 사이에 여기 이제 BMI
계산기 만든 게 빌드가 끝났어요. 그래서 요 왼쪽 아래를 보면 보이나요? 이 왼쪽 아래에 보면 APK 파일이 만들어져 있는 게 보이죠? 얘를 폴더 열기하면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운로드 폴더에 D002 BMI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얘를 어디에다 넣는다 그랬죠?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 넣어야 되는데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녹스에다 넣는다 그랬어요. 녹스 내가 미리 띄워놨는데 여기에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설치가 됐죠?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키 이렇게 나오죠? 내가 얼마 정도인지 BMI 한번 계산해 볼까요? 나는 173cm고 체중은 조금 늘었을 텐데 일단 85kg.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 그랬더니 28.4 정도 나왔죠. 그래서 25가 넘었으니까 경도 비만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내가 만약에 정상 체중이 되려면 한 75kg 돼야 될 것 같아요. 75라고 하고 다시 계산해 보면 75도 안 되네요. 74 정도 하고 누르면 정상 체중이 되네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정상 체중이 되려면 11kg를 빼야 된다는 얘기인데 뭐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경도 비만인 상태로 살아야 될 것 같아. 이게 엄청 많이 빼야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28.4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산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얘 오른쪽으로 돌아가기 버튼이 여기 있는데 얘를 누르면 이렇게 돌아가고 지난주에 했던 요 헬로 월드가 여기 있고 요 BMI가 여기 있죠. 하나씩 쌓여요. 요 아이콘 바꾸고 하는 것도 내가 나중에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확인이 됐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이제 내가 요 BMI 계산기 다시 한번 173에다가 내가 90kg가 되면 얼마가 되나? 90kg가 되면 이제 30이 넘잖아요. 그렇죠? 너무 뚱뚱해지네. 이제 완전 비만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숫자가 30.07117 이렇게 나오잖아요. 07117 이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BMI가 그렇게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이게 소수점 밑에 5자리까지 나올 수 있는 정밀한 숫자는 아니잖아요. 제 생각에는 한 소수점 밑에 한 자리 정도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오늘 파워포인트에서 배운 것처럼 파워포인트에 뭐가 있었냐면 요게 있었죠. 소수점 아래 자릿수를 지정하는 게 요 format as decimal number라는 거였다라는 걸 내가 설명을 했는데 걔를 쓰면 이 소수점을 좀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지금 짠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BMI 값이 소수점 밑에 5자리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 좀 이상한데 BMI 값이 뭐 그렇게 정밀한 값이 아닌데 이런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format as decimal number를 쓴다. 그래서 매스 서랍에 가서 쭉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format as decimal number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BMI를 이 숫자에다 집어넣고요. 얘를 여기다 띄우고요. 그 다음에 이 places가 자릿수예요. 자릿수를 한 자리까지만 하자. 얘를 한 자리까지만 하면 그러면 소수점 밑에 한 자리로 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 빌드를 하겠습니다. 자, 빌드 APK 이렇게 만들고요. 이제 빌드할 때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직접 하면 훨씬 프로그램 빨리 짤 수 있어요. 그래서
멈췄다가. 자, 시간이 이제 한참 걸렸는데, 자, 빌드가 끝나면 여기에 D001 BMI APK, 이게 아까 빌드된 결과고, 지금 빌드된 것은 괄호 열고 1.apk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빌드를 할 때마다 숫자가 하나씩 늘어나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폴더 열기에서 보면 여기 이제 빌드 열기가 여기 하나 추가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APK 파일은 사이즈 굉장히 작죠? 3메가 정도 되는데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D002 BMI1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얘를 이제 녹스에다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얘를 들어가서 끝내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또 가져다 놓습니다. 그냥 얘를 지울 필요 없어요. 그대로 그냥 가져다 놓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 앱이 이렇게 그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업그레이드 하는 것처럼 새로운 버전으로 얘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여기에 표시는 안 되지만 그냥 똑같은 이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얘를 클릭하면 똑같은 거 173에 85kg 가지고 누르면, 아까는 이 뒤에가 5자리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소수점 이렇게 한 자리까지 표시가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BMI 계산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재밌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그 앱 프로그램 한 지 2주밖에 안 됐어요. 오늘이 2주째예요. 그런데 벌써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만들 수 있고,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히 생각을 하세요.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겠네,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겠네 하면서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오늘 배운 내용 잘 복습하시고요.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블로그에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우리 과 학생들이 맨날 물어봐요. 프로그램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프로그램을 잘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나 짜는데 처음이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올려준 동영상을 보고 따라가면서 이렇게 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완성한 다음에 이제 됐다 그러면 머릿속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프로젝트 이름을 새로 바꿔가지고, 예를 들면 프로젝트 이름이 지금 D001 이렇게 만들었는데, D002 이렇게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K002 BMI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똑같은 프로그램을 안 보고 짜는 연습을 하면, 그렇게 해서 한 2번, 3번 정도 짜보면 그때서 이제 그게 비로소 내가 뭘 모르고 뭘 잊어버렸는지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좋은 프로그램 짜는 훈련 방법이에요. 반복해서 짠다라는 거 생각하고, 자, 오늘 2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고요. 오늘 BMI 계산에서는 특히 우리가 많이 신경 쓴 게 뭐였냐면 이 두 가지예요. 계산하는 기능. 계산하는 기능에서 우리 나누기, 곱하기 이런 거 했었고요. 그 다음에 변수 사용하는 방법, 그죠? 그 다음에 if, else if 사용하는 판단하는 방법, 이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